안녕하세요. 꿈짱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사교육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초등학생 사교육 어디까지 시켜야 하나요? 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면서 사교육의 숫자는 하나, 둘 점점 늘어납니다. 특히나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들은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로 일명 아이들을 학원 뺑뺑이를 시키기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문득문득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내가 힘들게 이렇게 돈 벌어서 사교육비에만 투자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중심을 가지고 사교육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 초등학생이 지금 되면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게 수학학원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나, 영어는 얼만큼 해야 되나, 그리고 중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학습지를 계속 시켜야 할까? 아니면 뭔가 다 이제 학원을 이렇게 바꿔야 하나? 끊임없이 사교육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범위가 너무나 넓어요. 그러니까 뭐 영어만 하더라도 그냥 영어 학원 하나 보내서 끝날 게 아니라 원어민, 파닉스, 스피킹 너무나 여러 가지 종류도 많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 안 시키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사교육을 성형과도 좀 많이 비유를 하면서 강의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이제 얼굴에 손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성형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면은 이게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끊이지가 않으니까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좀 약간 중독성이 있기는 하긴 한 것 같은데 사교육도 저는 정말 가장 중독성이 심한 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우리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사교육을 시작을 하게는 지금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틀림없이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교육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 사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느냐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 학습 코칭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원 가기 싫다, 학원이 싫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과연 부모님들은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벌어 아이들 학원을 보내는데 아이들은 자기의 시간 속에서 제일 싫은 게 바로 학원 다니는 거라고 합니다.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마음 먹고 이 영상을 찍으니까요, 우리 어머님들이 틀림없이 좀 이렇게 중심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초등학생이니까 예체능, 우리가 사교육이라고 하면은 예체능 파트와 교과목 파트를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예체능이 됐든 일단 교과목이 됐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에서 얘기 듣고 와서 어디가 좋더라, 뭐 하더라, 누구는 뭐 하더라 이런 말로 인해서 아이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의 의견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엄마의 선택으로 학원에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그 학원 누가 그 학원을 선택했냐라고 말하면 대부분이 엄마가 가라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요, 근면성과 주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의견을 들어보고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는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체능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죠? 음악, 미술, 체육에 대한 부분.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요즘에 방과후 프로그램도 워낙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소를 시키는
그러니까 이 예체능 쪽을 해소시키는 거는 방과후로 많이 활용을 하셔도 좋다. 그런데 이제 방과후가 또 솔직히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막 추첨도 해야 되고 시간대는 뭐 말 그대로 많이 좀 뭐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는 방과후로 해결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쪽으로 아예 전공을 살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시라면은 그때는 좀 이렇게 분위기는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아이의 뭐 말 그대로 소질과 뭐 재능과 이런 것들이 너무 이쪽 분야에 특출나다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이제 뭔가 상담을 통해서 아이를 보다 전문적으로 케어할 필요성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그냥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은미체 예체능은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장 좀 비용을 저렴하게 접근하시는 게 현명한 거다. 그리고 무조건 뭐 태권도, 뭐 피아노 학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미술 학원. 그게 아니라 만약에 뭐 체육 같은 경우도 스케이트라든지 뭐 어떻게 보면 검도라든지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아이들하고 일일 뭐 체험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곳을 찾아주시고 아이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택권을 아이에게 주셔라. 아이의 의견을 들어라가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교과목으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초등학교가 들어가면은 공부라는 걸 하죠. 교과 공부를 하게 됩니다. 1, 2학년 때는 국어, 수학 중심으로 하고 3학년부터 본격적으로 교과목이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뭘 해요? 선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선행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그 시기에 그 학년의 발달에 맞춰서 교과목은 진도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 자체가 워낙 잘 나와져 있기 때문에 잘 나와져 있어서 굳이 선행을 안 해도 그 교과서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교과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학습지가 아닌 문제집 위주, 특히 수학 같은 거 그렇게 좀 바꿔주셔서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게끔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때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이런 단원 평가를 통해서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교과서를 기준으로 잘 모른다 싶었을 때는요, 학원을 보내면 어차피 수학이 부담스러운 아이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아이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1대1 지도를 약간의 한두 달이라도 해서 아이가 이 어려운 과목, 수학이라면 수학, 뭐 일단 과학이면 과학 이런 거를 좀 적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은 학원이라는 곳이 즐거워야 돼요. 왜? 내가 좋아하는 공부를 더 부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점점 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원이 싫다, 학원 가기 싫다라는 말이 나온다라면 여기서 뭘 하셔야 돼요? 스탑,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시고 아이가 하고자 하는 아이의 생각,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아이들을 특목중을 만약에 보내겠다, 그런 경우는 또 얘기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좋아하는 아이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그리고 특목중을 준비를 한다라면은 특목중은 추천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추첨을 해서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 가서 적응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행이 필요는 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목중이라고 했을 때는 어렵게 갔지만 아이가 선행도 안 되고 막 그랬다 그러면 이 환경에 적응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는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에 대한 니즈가 있느냐, 공부에 대한 의욕이 있느냐, 그렇다라면은 아이와 함께 밸런스를 맞춰서 선행을 하는 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초등학교 때 선행은 도리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너무나 큰 방해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는요. 초등학교 때는 소통입니다. 영어가 이제는 절대평가로 바뀌고 영어는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말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문법이나 이런 거 위주로 너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원보다는 영어를 말하기 중심, 근데 이게 원어민이나 뭐 선생 중심의 말하기가 아니라 아이들 중심으로 말하는 그러한 영어 공부를 하는 곳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나 컨텐츠들이 다양해서 랩실에서 이렇게 충분히 아이가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뭐 제공해주는 그러한 컨텐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영어는 뭐의 중심을 꼭 지키셔야 된다. 초등 시기에는 말하는 영어의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은 제가 사교육,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생들 사교육 어디까지 시켜야 하냐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시고 절대 학교 공부 중심으로 하셔야지 선행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이들이 올바른 공부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게끔 습관을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아이를 훈련시키셔야 된다라는 거. 이게 집에서 가능하면은 집에서 하면 좋은데 집이 안 된다라면은 선행을 하는 그러한 진도 나가기를 주도로 하는 그런 학원보다는 아이들의 공부 패턴, 공부 습관, 공부 이러한 뭐 태도를 잡아주는 그러한 곳으로 아이를 제대로 된 공부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정말 사교육 때문에 앞으로 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